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색즉시공 영상에서 보니까 정액을 먹으면 임신이 안 되는지 질문을 주신 그달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처음에 딱 이 글을 딱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형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얘는 이거 항정장치로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날러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도 하고 또 이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기 위해 과연 정말로 임신이 안 되는지 팩트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색을 하려면 즉시 공부하라. 색즉시공 가즈. 자, 방금 제 친구 기리가 이야기한 이 항정장치가 뭐냐면은 원래는 이 항체라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면역물질이에요. 그런데 가끔 면역 시스템이 마탱이가 가버려가지고 이게 잡지 말아야 할 정제를 때려잡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게 좀 잘 생기지는 않지만 가끔 또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은 항정장치는 임신이 가능한 여성에게만 생길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항정장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항정장치가 정자의 머리끄댕이도 그냥 붙잡고 이 꼬랑지도 붙잡아 버려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방해해버려요. 관련 연구를 비교 분석한 논문에서는 남자한테 항정장치가 생기면은 운동성이 좋은 정자가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여성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임신이 되려면 그 정자가 자궁경부, 그러니까 이 자궁의 이 입구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자궁경부에서 나오는 점액을 검사해 보니까 여기서도 항정장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정자가 자궁의 입구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냥 냅다 머리끄댕이를 잡혀버리겠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인 사람한테 이 항정장치가 나오는 비율이 높았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프로 주장러들, 오랜만에 나왔다. 프로 주장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고삐 풀린 망나니가 되어버립니다. 얘들아,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체가 생기잖아. 그것처럼 정자가 우리 입속으로 들어와서 뱃속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항정장치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정자가 전부 머리끄댕이에 잡히는 바람에 임신이 안 된다니까. 이거 확실해. 예, 이게 주장러들이 어디서 뭘 주워 듣고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지 이런 주장러들은 그 사랑의 매를 한 대 쳐야 돼요. 사랑한다. 사랑의 매. 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하지만 임신이 안 된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다음 논문은 불임인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혹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항정장치가 더 생기지 않았을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해봤어요. 실험에 참여한 분들께 질문지를 드리고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정말 외람된 질문이다. 혹시 구강이나 항문으로 관계를 가지셨나요? 가지셨다면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지셨나요? 하고 설문지로 공손히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응 하신 분들도 계셨고 노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또 구강이나 항문으로 관계를 갖는다에 이응 표시를 하신 분들은 많아야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해보니까 구강이나 항문으로 성접촉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 사이에 항정자 항체가 생긴 비율하고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성적인 행동 차이가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이번에는 구강으로 관계를 빈번하게 한다 해도 이응이 좀 체크가 됐어요. 이후 성적 행위 방법에 따라 분석을 해보니까 항정장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구강이나 항문 같은 소화관으로 정액이 들어와도 임신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남성이 동성끼리 관계를 가질 때는 항정장치가 생기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물론 동성 간의 구강이나 항문과 같이 소화관으로 정액이 노출되는 경우가 이성 간의 관계일 때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는 있어요. 이외에도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이 더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 하고 딱 잘라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심지어 이것이 임신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항정장치가 혹시라도 생긴다고 해도 이것이 불임이랑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일 때 검사를 해보면은 항정장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또 반대로 항정장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임신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러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은 정액이 소화관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또 반대로 질문을 해서 이제 정액이 소화관으로 들어가도 항정장치와 같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없는 것이냐 이제 여쭤보시면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병으로 인한 불임이에요. 성기에서 구강으로 다시 구강에서 성기로 성병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병으로 인한 불임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강이 성기에 닿을 때는 윤활제가 없는 콘돔이나 덴탈덴과 같은 얇은 시트지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성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직접 구강이 성기에 닿지 않도록 하고 정액도 입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좀 민감한 단어가 좀 나오는 주제이다 보니까 좀 뭔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표현을 완곡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제가 좀 주제이다 보니까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이 있으셨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항정장치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생길 수 있어요. 정액이 소화관으로 들어가도 항정장치 같은 문제가 전혀 없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임신이 안 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성기에서 구강으로, 구강에서 성기로 성병이 옮겨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임이 생길 수 있으며 성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입에 직접 성기나 정액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자. 다음 편에서는 어떤 경우에 항정장치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항정장치로 성경험 유무를 알 수 있는지 근거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이 김연이었습니다.